일단은 요거 봤을 때 뭐부터 해야 돼 얘들아? 치환부터 해야 되지, 치환부터. 그지? x제곱 치환하면 라지 x제곱 3x 36 되는데 얘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치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분리형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분리형. 얘가 x의 제곱이고 6의 제곱이죠. 그럼 x 플러스 6의 완전 제곱을 만들거나 마이너스 6의 완전 제곱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야.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고 플러스인 경우에는 12x가 있어야 되네. 그럼 3x에서 9x를 더해줘야겠죠? 아니지. 12x가 만들어진 거니까 3x가 되려면 9x를 빼야겠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12x를 만들면 원래 거 3x가 되려면 15x를 더해줘야겠지. 이 중에 이제 정답은 빼기인 경우가 답이다. 빼기 제곱수인 경우가 답이다라는 거야. 하고서 얘를 이제 다시 x 자리에 x제곱을 집어넣어. 플러스가 답이었고 빼기 9x제곱이 있고.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보라는 거야. a 완전 제곱에서 3x의 완전 제곱으로 보시면 a제곱 빼기 b제곱 꼴이니까 합차죠, 합차. 그치? 그래서 a 더하기 b. 깜짝이야. a 빼기 b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대.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임의로 알파, 베타를 얘의 근, 감마, 델타를 얘의 근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베타는 6이야. 그리고 감마 더하기 델타는 3이죠. 3. 감마, 델타는 6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지? 그러고선 요거 4개짜리는 2개 잘라서 구하기로 우리가 그때 풀었었어요. 그래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요 값은 6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감마 분의 1 델타 분의 1도 마찬가지로 하면 감마 델타 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6분의 3이네요. 2분의 1이겠네. 2개 더하면 되겠죠. 되지. 또 음. 아까 몇 번이었죠? 753번. 53번? 50번. 예. 53번. 자, ABC가 원 요거 위에 있대. 일단 여기서 우리가 바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값이요? 그치. 직각 먼저 가야지. 직각 먼저. 요거 직각. 뭐야, 이미 표현돼 있네? 안 돼 있어도 하셔야 돼. 지름일 때. AB가 지름일 때만 되는 거야. 그리고 뭐 20cm고 ABC의 둘레가 48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겠어? 여기 XY로 놔야 되지 않을까? 그죠? XY. 놔야 되겠지?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20이 일단 둘레이니까 48이네. 요거 하나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세울 수 있어요?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쓸 수 있지, 피타고라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의 제곱인 400이다. 결국엔 요거 연립방정식을 좀 풀어달라는 얘기네. 연립의 기본은 역시 대입이니까 요거를 자, Y는 하고 정리를 해볼게. 그럼 넘기면 28 빼기 X거든요. 28 빼기 X. 괜찮겠지? 그러면 이제 요걸 여기다 대입하자. X제곱 더하기 28의 완전 제곱 20 더하기 8 400 320 64 784네. 784. 그러면 나 어디까지였니?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56X
더하기 28의 제곱 784. 그게 400이다. 요거 이제 푸시면 되겠지. 2x제곱 마이너스 56x 그다음에 넘기면 384네요. 2로 나눠보자. x제곱에 마이너스 28x 더하기 192가 빵이 되고, 얘를 이제 좀 쪼개봐야겠네. 소인수분해를 2에 96이니? 또 2에 48이니? 2에 24. 아직 안 나왔지? 8에 24니까 2에 12. 16, 12로 딱 되네요. 16, 12. 16, 12에 마마 붙이면 되겠다. 따라서 x값은 10이거나 16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안 쓴 조건이, 요것도 안 쓴 조건이야 얘들아. 단하고 여기 나와 있죠. AC 길이가 BC보다 작아야 된대. 자, x값이 12인 경우엔 y값은 16이네. 근데 x값이 16인 경우엔 y값은 10이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AC 길이가 BC보다 짧아야 되니까 x가 y보다 짧아야 될 거야. x가 y보다. 그래서 요게 답이겠죠. 요게. x가 12, y가 16이 답이겠죠. 다음에 54번. 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두 정사각형이 있대. IFJD가 겹치도록 놓았다. IFJD의 둘레 길이가 8이고, 그러면 일단 생각이 드는 게 가로 세로가 좀 표현이 돼야겠네. 그쵸? 가로 세로가.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고선 BH 길이. BH 어딨니? BH. BH 길이가 루트 74다. 얘들아, 요 BH 길이를 좀 이용하려면 이게 약간 빗병 같은 느낌이 들어, 얘들아. 있다? 그지? 근데 얘를 약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좀 피타고라스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결국엔 여기 길이 필요하고 여기 길이 필요한데요. 자, 어디를 좀 미지수로 놓으면 좋을까? JC. J, JC. 거기도 좋아요. 어디로 하든 어쨌든 끌고 가면 나오긴 하거든. 근데 우리 지금 묻는 걸 보면 ID의 길이야. ID의 길이. ID의 길이. 그리고 아까랑 약간 비슷한 게 ID의 길이에 관한 뭔가 대소에 관한 조건을 줬죠. 아까처럼 뭐 x가 y보다 작다든가 그런 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ID 길을 한번 누구 x로 놔볼까? 또 누구 y로 놔보면 좋겠어요. DJ 한번 놔보면 되겠죠. DJ. 그러면 둘레 길이는 일단 표현이 됐지. x 더하기 y의 2배가 둘레 길이 8이다. 요거 하나 얻었어. 식 하나만 더 얻으면 되겠네. 그 식 하나 얻는 게 루트 74 이용을 하는 거네. 그러면 요 세로 길이 좀 표현해 보자. 여기 4인 건 아니까 여기 길이만 이제 좀 y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될 건데, y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 여기가 y야. 여기가 y 어떻게 구할까? y? 아니 저기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y로 한번 표현 좀 해보세요. 4 빼기 y. 그죠? 4 빼기 y지. 4 빼기 y. 이해됨? 4에서 y 빼면 딱 여기잖아. 그치? 4 빼기 y에서 4 빼기 y. 좋아. 여기는 오케이야. 그럼 여기 전체는 8 빼기 y입니다. 8 빼기 y. 4에다 4 빼기 y 더하니까 오케이. 자, 여기 이제 가로 하자. 가로. 여기 4인 건 오케이. 그럼 여기만 이제 x로 표현만 하시면 좋겠. 똑같은 방식으로 전체 4에서 x만큼 빼면 4 빼기 x죠. 4 빼기 x. 여기도 4 빼기 x게 돼. 얘 전체는 그러니까 8 빼기 x네요. 이제 끝났죠. 드디어 찾았어요. 8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8 빼기 y의 제곱은 74가 되겠다. 요거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괜찮겠니? 푸는 건 어떻게 풀겠어? 당연히
대입으로 하시겠죠. 그거 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끌고 가 보세요. 또 뭐 59번. 자,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조건에 관련된 부정 방정식이네. 실수 xy로 돼 있으니까 우리 그때 했던 대로 포인트는 누구 먼저 좀 눈치를 채는 거지? 그때 선생님이 말한 포인트가 뭐였어? 누구를 좀 유심히 봐야 돼. 그것도 그런데 저 식에서 요 식에서 눈치를 채야 되는 포인트를 기억해야 되더라. 요거 가지고 좀 식을 끌어낸다는 게 내가 말했던 포인트죠. 어? 까먹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4xy가 나오려면 얘들아, 어? 우리 그거죠. 완전 제곱해서 어쨌든 4xy가 나와야 돼. 그러면 2xy로 만들어지든 x2y로 만들어지는 둘 중 하나일 거라는 건 납득이 돼. 그쵸? 완전 제곱식으로 다 묶어내는 게 실수 조건 부정 방정식의 풀이야. 그래서 근데 보면 2xy겠니? x2y겠니? 딱 식을 보니까 힌트는 4x 제곱이에요? 2xy겠어요? x2y겠어요? 2xy겠죠. 2xy. 왜? 여기서 4x 제곱이 튀어나잖아. 선생님 그러면 x랑 2y 완전 제곱한 건 왜 탈락이 될까요? 4y 제곱이잖니. 2y 제곱이잖니. y 제곱이 부족하죠. 개수가.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야. 응. 그럼 끌고 가봐. 자, 2x 일단 마이너스 y의 완전 제곱을 선생님이 여기다 밑에다 잠깐 써볼게. 4x 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y 제곱인데 요만큼이 지금 어디서 쓴 거야? 요거 썼고요. 이거 썼고 여기서 y 제곱 하나 쓰고 y 제곱 하나 남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지? 그래서 요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있죠. 요거. 요게 또 완전 제곱식이 되는구나. 이렇게 만족이 된다. 이해가 돼? 되지? 따라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니까 얘도 빵. 따라서 2x랑 y랑 같아야 되고요. 얘도 빵이니까 y 값이 마이너스 3이다를 얻을 수 있다. y 값 마이너스 3이니까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 되겠어? 또 60번. 자,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 xy에 대해서. 얘가 쓸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좀 생각 좀 해봐. 어떻게 하면 좋겠니? x제곱 지금 마이너스 2의 y 플러스 1에 2xy. 그지? 얘를 이게 묶어놔서 지금 안 보이는 건데 풀어놔봐요. 풀어봐. 마이너스 2xy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고 y제곱 빼기 3는 0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괜찮겠니? 그치? 그러면 요거 있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남은 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만족시키는 거는 우리 x는 y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얻을 수 있지. 얘도 빵 맞는 거. 얘 빵이면 빵 만족하니까. 그지?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 xy를 찾으라는 거니까. 근데 봐봐. 얘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정수가 아니죠. 그치? 또 이거 이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는 거야. 이 경우에. 정수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x가 y에 비하면 y 따로따로 나눠서 이게 지금 그
테마가 어디니? 테마가? 여러분 테마를 지금 봐봐. 그 주제가 뭐야? 여기 주제가. 그 유형 뭐라고 돼 있어? 그치.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 아니? 음. 그럼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을 이제 푸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 실수 조건이야. 실수 조건. 우리 필기노트에 있는데 실수 조건 부정 방정식은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아까 봤던 것처럼 제곱,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 xy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존재.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냐면 실근이 존재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어. 실근이 존재.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이 존재하는 거야. 실근 존재하면 우리 떠올리는 게 무슨 식이에요? 판별식이지, 판별식. D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D가 0 이상이다. 괜찮겠니?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이게 어려운 게 맞거든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 나랑 좀 공감 좀 해봐. 요거 만족시키는 그냥 x, y가 있대. x, y가 존재하는 거지.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거야. 얘가 지금 이미 좀 잘 해주셨는데 x에 대해서 지금 내림차순 돼 있는 거 이해되네? 그죠? 그러니까 y는 숫자로 보고 우리 x만 문자로 가볼 거야. 그러니까 x에 관한 지금 2차 방정식인데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한다는 거야. x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판별식 0 이상이다로 갈 수 있다. 되겠니? 그지? 그래서 지금 내림차순이 돼 있지만 내림차순이 안 돼 있어도 내림차순으로 한 다음에 d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내림차순은 지금 해주셨죠?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 판별식. 자, 짝수 공식을 써볼게.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맞니? 어. 그러면 얘 정리를 해봐.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3이죠. 또 얘가 쓱싹되지. 2y 더하기 4네? 걔가 지금 어때야 돼? 에? 걔가 어때야 돼? 0 이상이어야 되잖아. 0 이상. 존재해야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그 xy가 존재해야 되니까. 실근이 존재한다로 우리가 해석하기로 했잖아. y가 마이너스 2 이상이네. 그럼 뭐야? 음의 정수 xy니까 y는 되는 게 몇 개 없네.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해됨? 그럼 y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 x를 구하시면 돼요.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대입해서 구해보면 돼요. 둘 중 하나가 x가 정수가 안 나오는 게 있을 거라는 예측은 할 수 있겠지. 답이 하나니까. 대입 좀 해보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볼게. x제곱 대입하면 플러스 2x 플러스 1는 빵.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네. 요거 빵 만족하는 x값 마이너스 1 존재하네. y에다도 마이너스 1 넣어보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는 0. x제곱이 2가 돼야 되죠. 이런 정수는 없지. 뿔마 루트니까. 그러니까 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지. 답이 요게 된다는 거야. 선생님죠. 요거에 대해서 내가 좀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좀 이제 개념적으로 그냥 좀 어렵잖아. 받아들이기가. 대다수의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는 거야. 어려워하고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 이 실수 조건 부정 방정식. 정수 조건 부정 방정식도 잘 안 나올 뿐더러 실수 조건은 더 잘 안 나와. 그래서 어쨌든 필기 노트에도 있으니까 한번 잘 이해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 또 있니? 없죠? 오케이. C를 혹시 푸는 사람 풀었어? 복용이 풀었니? 아, 너무 어려워?
그래도 좀 도전 좀 해 봐야 되는데. 우리 오늘 일단 1차 부등식 수업을 하자. 뭐 예술 20번 땡큐. 823 번. 이제 숨 좀 쉬어. 여기 쉬워. 알겠지? 쉬워. 1차 부등식 풀 줄 알죠? 중학교 때 풀어 봤잖아.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웠어? 중학교 2학년이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1차 부등식 배웠어요. 그거 똑같이 풀면 돼. 프레이 좀 해 볼게. 좀 이게 풀면서 이제 개념 새로운 거 나올 때 다시 이제 필기노트 보고 그런 식으로 할게요. 823번 봐봐. 이거 되게 풀기 쉬워. 그 위에 거 일단 풀어요. 연립부등식 풀라는 게 위에 거 풀어봐.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4 이상이다 이해되심? 이양 잘하면. 그죠? 2x가 마이너스 4 이상이다. 그럼 첫 번째 해에서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얻었죠? 자, 하나 얻은 거야. 두 번째 것도 풀면 돼. 두 번째 것도 8 마이너스 x 4x 마이너스 12에 5 더하니까 마이너스 7. 또 풀어봐. 넘기면 5x야. 넘기면 15야. 5로 나눠요. x가 3보다 작다네. 이렇게 두 개를 얻었어. 근데 연립 부등식이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수직선에다 얘를 이제 그리는 거야. x가 3보다 커야 된대. 이렇게. 이게 등호가 안 들어있는 부등호는 이렇게 빵꾸를 뚫으면 돼요. 빵꾸를. 그리고 마이너스 2 이상이래.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등호가 들어있는 건 색칠을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두 개의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둘 다 공통이 되는 부분. 그래서 답은 x가 3보다 크다가 되겠어요. x가 3보다 크다. 그러할 때 a가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a가 그럼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문제거든. a의 최대값 구하래. 자,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먼저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거기다 2를 더해. 양변에. 그래도 부동호가 안 바뀌지? 요게 a죠, 요게 a. 근데 왜 이 최대값 구하라는 건 등호가 안 빠져야 될 것 같은데 2x가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2 이상 맞고 8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 3보다 작다구나. 미안. 소리. 3보다 작다. 구나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 두 개의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치? 그럼 2 이상 3 미만이 이 연립부등식의 해인 거야. 괜찮니? 그 다음에 저 a를 만들어내면 돼. 자, 항상 저런 거 만들어낼 때는 개수 먼저 만들면 돼.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 양면에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럼 부두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양변에 2를 더해줘. 0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이렇게 돼야 돼. 요게 지금 a죠, a. 그럼 a의 최대값은 빵이 되겠다. 찾으시면 돼. 알겠지? 연립부등식 물격. 에? 하, 그러게. 100배였네. 아유, 왜 이러니? 더하기 이제 2 더하면 되죠. 이렇게 돼. 4가 되겠네, 4. 최대값은. 이렇게. 그다음에 26번. 요걸 어떻게 풀까? 그치? 맞아. 두 개씩이죠, 두 개씩. 연립방정식 때도 그랬잖아. A는 B는 C 풀 때는 A는 B랑 B는 C 하듯이 A, B랑 B, C 이렇게 두 개 풀면 돼요. 두 개. 자, 그러면 A, B 요거 하나랑 3x 더하기 1, 6x 마이너스 11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연립 1차 방정식 때랑은 다른 점은 뭐냐면 연립 방정식 때는
AB, AC, BC 누구 두 개를 잡든 상관이 없었어. A, B, C가 다 같은 거니까. 근데 부등식은 반드시 이 순서가 있는 거죠. A가 B보다 작아야 되고 B가 C보다 작아야 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A, B, B, C 이렇게 두 개로만 잡아야 돼. 알겠죠? 두 개를 펴시면 되겠다. 이거 풀어보자.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죠. 요거는 3X가 12보다 크다니까 X가 4보다 크다. 자, 요거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수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에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되겠다. 따라서 x가 4보다 크다가 되겠어요. 되겠죠? 830번. 역시 연립부등식을 풀어볼게. 첫 번째 거는 3x가 3 이상이다니까 x가 1 이상이다고. 두 번째 거는 내가 오늘 안경을 안 가져와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 x가 1보다 작다네. 1보다 작다. 요거랑 요거를 이제 수직선에 그려야 되거든, 얘들아. 요거 한번 잘 봐봐. 하나는 1 이상이야. 근데 다른 하나는 1보다 작다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빵꾸야, 빵꾸. 이렇게. 요거 두 개의 공통 부분은 뭐니? 공통 부분이 있어요? 없죠. 그지? 공통이 없어. 여기는 당연히 안 겹치고요. 1도 심지어 하나는 색칠이고 하나는 빵꾸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해는 없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 괜찮겠지? 835번. 자, 첫 번째 거 한번 풀어볼게. 3x가 7-a 이하니까 x가 3분의 7-a 이하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는 3x-3, 5x 플러스 b곱.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이상이니까 요거 해는 2로 나눈다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죠?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하나가 얘는 작거나 같다고요? 얘는 크거나 같다야? 자, 이렇게 되면 일단 해가 없지. 해가 일단 지금 존재는 한다는 거죠. 그럼 또 그려볼게. 만약에 이렇게 겹쳐졌어. 그럼 얘는 해가 여기니까 범 위로 해가 나와야겠지. 그죠? 이것도 아니네? 그럼 이렇게 해가 딱 하나 나오려면 그 무슨 얘기죠? 딱 그 점에서만 겹친다는 얘기죠. 그지? 그럼 무슨 얘기야?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 딱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보다 작거나 같고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두 개가 같다 하고 푸시면 되겠죠? 자, 같다고 해볼게. 양변에 6을 곱해보자. 6. 그럼 여기는 2배 7-a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마이너스 3b. 14-2a.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b. 뭐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잖아. 각각 마이너스 1이잖아. 관계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각각 마이너스 1이네. 그럼 a, b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푸시면 되겠다. 836번. 이것도 방금 푼 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자, A, B 먼저 풀어볼게. A, B 앞에 거 두 개. 3x가 5 빼기. 그럼 x가 3분의 5-a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 2번, 3번 해볼게. 아, 마이너스 x 더하기 5랑 bx 플러스 3b. 자, 그럼 이제 맞지? 요거를 여기로 몰아볼게요. b 플러스 1x가 5 빼기 3b보다 크거나 같다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지금 내가 틀리게 푼 게 있거든, 일부러. 뭐 틀렸어?
틀렸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여기. 여기까지는 좀 확실하게 잘 풀었죠. 이거 이렇게 나눠 버리면 안 되겠지? 그지? 부동안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냅둬 보는 거야, 일단. 일단 냅뒀는데요. 해가 지금 저렇대. 자, 얘는 작거 나갔다야, 얘들아. 작거 나갔다야. 확실하게. 근데 얘가 만약에 부등호 부두방이 바뀌어 가지고요. 바뀌어서 여기 크거 나갔던데 지금 작거 나갔다로 바뀌었다고 해 봐. 바뀌었다고? 그러면 여기다 해를 표현하면 케이스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거나 이렇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이러나 저러나 잘 생각해 봐. 이 경우에 공통 범위는 어쨌든 해를 구해 보면 뭐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안 맞죠, 말이. 얘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에도 공통 범위는 요 하얀 거야, 하얀 거. 그렇게 안 나오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작거나 같으면서 크거나 같다는 이 공통 범위 해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부동호방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정확히 하나는 크거나 같다, 하나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 여기가 3분의 5 빼기 a고요. 여기가 지금 b 플러스 1분의 5 빼기 3b가 되시면서 그게 정확히 뭐야?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요 값이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되겠지. 이걸 이제 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판단하는 거죠, 이거. 철저히. 아시겠죠? 839번. 자, 이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해. 첫 번째 거 풀어볼게. 5x가 a보다 작다야. 따라서 x가 5분의 a보다 작다. 이거 얻어냈고요. 두 번째, 7x 플러스 7이 3x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단데 4x가 8 이상이네. x가 2 이상이죠. 자, 요걸 찾았어, 지금? 공통 범위를 찾아야 돼. 지금 확정적으로 2 이상은 내가 그릴 수 있어. 근데 5분의 a보다 작다를 지금 그릴 거거든요. 근데 5분의 a가 만약에 여기 그려져, 이렇게. 그럼 얘는 해를 무조건 갖지. 그지? 해를 갖죠. 그럼 해를 갖지 않아야 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5분의 a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해를 무조건 갖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돼야겠다. 5분의 2가 2보다 왼쪽이구나. 그래서 자, 경계값을 먼저 찾고 두 번째는 같아도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푸는 여기부터가 이제 사실 중요해요. 지금부터 푸는 문제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지금 뭐 멘트가 나올 거야. 해를 갖지 않도록, 해가 몇 개이도록, 뭐 정수인 해가 몇 개도록 이렇게 멘트가 나오거든. 그럼 그거에 맞게 일단 얘가 위치해야 되는 경계값을 찾는 거야. 그게 이제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걸 찾은 거죠. 이제 그럼 5분의 a가 2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일단 찾아낸 거야. 근데 두 번째로 요게 중요해, 요게. 같아도 되는지를 체크를 꼭 해야 돼. 얘네 두 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분의 a가 만약에 여기랑 이렇게 같아져요, 이렇게. 그래도 여전히 해를 갖지 않냐는 거야. 어때요? 같아져도 해를 갖지 않아요?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딱 겹쳐도 하나는 빵꾸고 하나는 색칠이잖아. 같아져도 해를 안 갖지. 좀 어렵니?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하나는 색칠이고 하나는 빵꾸야. 이게 해가 있어요? 없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같아져도 해는 여전히 없는 걸 만족을 하는 거야. 같아도 되니까 등호를 포함을 시켜야 된다. 같아져도 되니까. 어려워. 괜찮아? 그죠? 만약에 5분의 A가 여기가 등호가 있는 부등식이었어. 만약에. 그러면 얘는 같아지면 안 되는 거야. 같아지는 순간 요 2라는 해가 생기니까. 그럼 그 경우엔 등호를 빼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알겠니? 그래서 얘는 답이 요거다. A가 10 이하가 되겠어요. 최대값이 10이죠. 문제는 별표를 치세요. 당연히 어려운 얘기야. 당연히. 시험에 중요한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인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 봐.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모든 선생님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내거든. 시험 문제를 낼 때 딱 이제 내야 되잖니 선생님들이 출제를 해야 되는데 나 이거 내고 싶다 해서 딱 그거를 내는 게 아니야. 시험 문제를 낼 때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목차를 쫙 펼쳐 놓는 거야. 목차. 물론 이제 먼저 시험 문제를 몇 개를 낼지를 설정을 하겠지. 예를 들어 뭐 스물 뭐 내가 5문제를 낸다고 해 봐. 24문제? 단원이 3개라고 해 봐 만약에. 대단원이. 그럼 몇 문제씩 내야겠니? 8문제씩 내야겠지. 8문제씩. 한 단원에서 888을 내는 거야. 이렇게 잘라 놓고요. 요 대단원 첫 번째 단원에서도 소단원으로 쭉 나누는 거야. 나름대로의 중요한 목차를. 그럼 이 8개를 어디서 낼지를 또 이렇게 따지겠죠. 그러면 그 소단원에서 딱 중요한 거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낼 수 있는 게 정해지는 거야. 틀 자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아까 그 그냥 기본적인 연립부등식 있지. 그걸 내겠냐는 거야. 당연히 안 내겠죠. 이해가 돼? 누구나 다 풀잖아. 공부를 한다면. 공부를 했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첫 페이지나 두 번째 페이지 상단부까지 해당되는 기본으로 점수를 줘야 되는 문제를 주는 거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한 문제만 내야 된다면 낼 수 있는 문제들을 지금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풀고 조금 쉽게 41번 보세요. 이렇게 내가 멘트가 나온다 했지 요게? X 정수 만족하는 해의 개수를 또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일단 풀어 볼게요. 첫 번째 거는 양변에 얼마부터 곱해야 돼 얘들아? 10부터 곱해야 돼 10부터. 소수일 땐 10부터 곱하는 거야. 분수일 땐 최소공배수 곱하는 거고. 자 양변에 4 10부터 곱하자. 4에 x 플러스 1이고 10x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러면 4x 플러스 4고 10x 마이너스 20이니까 6x가 24보다 작다래. 얘는 확정적인 해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확정적인 해를 줄 거란 얘기야. 반드시. 걔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다음에 두 번째 해를 구해보면 x가 a-1보다 크다네요. 자, 요거 두 개를 수직선에 표시 좀 해볼게. 항상 확정적인 거 먼저 그리는 거야. 4보다 작다. 그렸고요. 자, 이제 a-1보다 크다를 그릴 건데 얘에 만족하는 정수가 두 개래. 두 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딘가에 이렇게 해서 a-1보다 크다는 해가 될 건데 요 안에 지금 공통모여가 요 안에죠? 여기에 정수가 두 개이려면 3 들어가야 되고 누구 들어가야 돼? 2 들어가고 1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1은 요 바깥에 빠져야 되는 거야. 되겠니? 아까 내가 포인트가 두 가지라 했어. 두 가지. 1번 뭐야? 1번 경계값 찾기. 2번 같아도 되는지 체크. 1번 경계값을 찾은 거예요. 요게 경계값이야. 아시겠지? a-의 경계값을 찾은 거야. 찾았으니까 어떻게 하셔? 일단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부등식을 세우는 거야. 알겠죠? 풀이의 딱 전형적인 틀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푸시면 돼. 그 다음에 같아도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 자, 생각 좀 해보자. a-3 지금 빵꾸야, 빵꾸?
첫 번째로 요 a-1이 2랑 같아져도 될까?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있잖아. 나처럼 스스로한테 한 번 더 물어봐. 같아져도 될까라고 하지 마시고 같아져도 여전히 해가 두 개일까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혼자한테. 알겠지? a-1이 요로 같아져도 해가 여전히 두 개? 아니죠. 그치? 빵꾸니까 여기가 같아지면 3 하나잖아. 3 하나. 같아지면 안 되겠네?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러면 1이랑 같아져도 돼? 1이랑 같아져도 여전히 해가 2, 3 주댕이? 그건 맞지. 그치? 그래서 얘는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돼요? 되니? 다지? 됐어? 뭐 여기 답이죠. 양변에 1 더해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지? 4번이 답돼. 괜찮겠죠? 네. 조금 쉬었다. 843번 보자. 83번. 자, 요거 부등식 만족시키는 정수 x가 6과 7분이래. 요것도 이제 멘트가 비슷하지? 그지? 얘는 하나는 x가 3k 플러스 2 이상이라 될 거고 하나는 2k 플러스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를 이제 그려보자. 얘네는 두 개가 빵꾸가 둘 다 뚫려 있죠? 그죠? 하나는 크거나 같다. 빵꾸가 뚫려 있다는 게 아니라 미지수가 돼 있죠, 미지수가. 얘는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여기 만족하는 정수가 6과 7분이래. 이걸 어떻게 풀죠? 그럼 6과 7이 그냥 여기 들어있다는 거네, 여기. 이렇게 경계값을 찾을 수 있는 거 되겠니? 그치? 근데 얘들아, 요 경계값을 꼭 찾아줘야 돼? 5는 3k 플러스 2는 무조건 5와 6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지? 이렇게 5를 안 세워버리면 5도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 말이? 그러니까 5와 6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2k 플러스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8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8보다 커버리면 8도 들어가는데요. 그죠? 6과 7분이니까. 경계값을 찾은 거죠. 그럼 이제 써볼게. 3k 플러스 2가 5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k 플러스 5가 8보다 작고 7보다 크다 이렇게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체크하라고? 뭐? 같아도 되는지. 그지? 같아도 되는지. 한번 나랑 살펴보자. 3k 플러스 2가 만약에 5랑 같아요. 5랑 같아도 해가 6과 7분이야? 아니지. 그치? 5랑 같아버리면 얘는 지금 색칠이잖아. 5도 들어가 버리지? 얘는 같으면 안 돼. 6이랑은 같아도 돼요? 그쵸? 같아도 해가 6과 7분인 건 맞지? 6이랑은 같아도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 따져보자. 얘는 다 따졌으니까. 똑같은, 얘네 지금 빵꾸야, 빵꾸? 2k 플러스 5가 7이랑 만약에 같아져봐? 그럼 7은 빵꾸가 돼버리네? 그럼 7이 해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얘랑은 같으면 안 되는 거고 8이랑은 여전히 같아도 여전히 8 안 들어가고 6과 7뿐인 거 맞아. 그치? 8은 같아도 되겠네. 요걸 이제 푸시면 되겠죠. 요걸 풀어보자. 양변에 2씩 빼고요. 그 다음에 3으로 나누자. 이렇게 해를 구했어. 그 다음에 5씩 양변에 빼볼게. 그 다음 1k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 지금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아니면 따로따로 만족해도 돼?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동시에. 왜? 얘도 요 사이에 있어야 되고 얘도 요 사이에 있어야 이게 만족이 되는 거잖아. 예?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요의 공통해를 찾아주시면 돼요. 하나는 1부터 3분의 4까지고 하나는 1부터 2분의 3까지네. 그럼 누가 큰지만 따져주면 되겠네. 누가 큰지만. 통분해보자. 6분의 8이고 6분의 9고 얘가 더 크네. 얘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해는 요걸로 되오겠죠. 요걸로 나오겠지. 그치?
1부터 3분의 4 그리고 1부터 2분의 3까지니까 여기가 공통해가 되겠죠. 그리고 요게 답이다. 괜찮겠니? 그치? 48번. 다음. 음. 어머? 내가 이걸 왜 뺐지? 45번 볼게요. 45번. 이거는 별표를 치시고 어, 시험에 잘 나와. 한번 봐볼게요. 학생들이 이제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대. 근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10명이 남고 5명씩 앉으면 7개가 남는데 의자 개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일단은 내가 미지수를 뭔가를 놔야 되거든. 뭐를 미지수로 놓으면 좋을까? 뭐를? 의자 개수를 놓으면 좋겠지. 그치? 의자 개수를 한번 x라고 내볼게. 의자 개수. 의자 개수를 x라고 놔보고 그러면 일단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4x명 앉았고 그렇게 했을 때 10명 남으니까 전체 학생 수는 일단 4x 플러스 10이라고 세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야. 여기까지는 이제 잘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가 문제야. 그 다음 걸 이제 내가 푸는 대로 똑같이 푸시면 돼. 이것도. 그래야 안 헷갈려. 자,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 남는데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이걸 의자라고 해볼게요. 의자. 이렇게 5명씩 앉았어요. 쭈루룩 앉았어. 근데 의자가 이제 7개 남았다는 거는 예로부터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8개를 그려볼게. 7개가 남았다는 거의 이제 정확한 뜻이 뭐냐? 요거, 셋, 넷, 다섯, 여섯, 7개는 정확히 아무도 안 앉았다는 거야. 그치? 그게 남았다의 뜻이에요. 그럼 이 8번째 의자, 요 전 의자 있죠, 얘. 얘는 앉아있을까? 아니면 아무도 안 앉아있으면 되겠니, 얘는? 안 되겠지. 얘도 아무도 안 앉아있으면 아무도 안 앉은 의자가 8명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빵명이고, 그 전, 8번째 의자는 한 명부터, 이게 지금 몇 명 앉는 거니? 4명씩 앉는 거니까 한 명부터 4명까지 랜덤이겠죠, 랜덤. 몇 명 앉아있을지는 모르겠지. 그지? 자,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봐보셈. 전체 의자가 지금 X개예요, X개. X개인데, 확실하게 앉은 의자 개수 있죠. 확실하게 꽉 채워서 앉은 의자 개수는 몇 개를 빼면 되냐? 8개를 빼면 되는 거예요. 8개. 이해가 돼? 확실하게 꽉 채워서 앉으네. 왜 그러냐면 요 7번째 전 얘는 확실하게 꽉 채웠다는 보장이 없잖아.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요 스텝대로 풀란 얘기야. 자, 그러면 확실하게 앉은 애들이 4명씩 앉는 거죠. 4명씩. X-8개의 의자에 4명씩 확실하게 일단 앉았어. 그치? 앉았고 근데 이제 전체 학생 수 있죠? 4x 플러스 10이란 게 요거보다 한 명 여기다 한 명 앉는 거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다 4명 앉은 거보단 작거나 같을 수 있다는 거 이해되겠니? 다시 설명해 볼게. 다시. 이 전체 학생 수는 있잖아. 일단 의자 전체 개수가 X개야. X개인데 확실하게 꽉 채워서 앉은 의자는 지금 7개는 아무도 안 앉았다고 하니까 7개는 안 앉은 거 확실하고 이 전에 이 8번째 의자는 앉았는지 1명 앉았는지 2명 앉았는지 4명 앉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꽉 채워서 앉은 의자는 7개를 빼는 게 아니라 8개를 뺀 X 빼기 8개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앞에 애들은 요 전 있죠? 요 앞에 애들은 일단 4x-8 얘네인데 그 다음 거가 이제 1명부터 4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4x-8
더하기 1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 있고 4x-8 더하기 4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 있다. 전체 학생수가. 이렇게 세우면 돼요. 이해가 되니? 됐어? 현진이. 다시. 이 8개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문제를 읽었었죠? 7개가 의자가 남았대잖아. 내가 5명씩 앉는 거네? 이건 숫자는 바꿔야겠죠? 5명씩 앉는 거니까. 7개가 남았다, 7개가. 7개가. 그러니까 7개가 남았다는 거는 7개는 아무도 안 앉았다는 거야, 아무도. 근데 이 8번째 의자는 몇 명 앉았는지 알 수 있냐는 거야. 모르지, 그거는. 1명 앉았을 수도 있고, 2명 앉았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가 아무도 안 앉았다는 거지, 이 전 의자는 몇 명 앉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정확히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만약에 의자가 총 4개야, 총 4개? 자, 2개 남았대, 2개. 3명씩 앉을 거야. 여기 3명 앉혔어. 3명 앉혔어. 2개 남았대? 5개 남았자. 2개가 남았대. 얘네는 확실하게 안 앉은 거죠. 여기는. 그지? 근데 얘네는 알 수 있냐는 거야. 예. 요 의자. 모르잖아. 이것까지는 확실하게 앉은 거 되는데 2개가 남았다는 거는 얘는 확실하게 안 앉은 건 되겠는데 여기는 1명 앉았는지 2명 앉았는지 3명 앉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되겠지. 그래서 의자가 7개가 남았다는 거는 확실하게 꽉 채워서 앉은 의자는 전체 X개에서 7개를 빼는 게 아니라 요 전 의자까지 일단 다 빼놔야지. 다 빼놓고 여기까지는 꽉 채워서 앉은 거야. 꽉. 그래서 X 빼기 8개의 의자는 꽉 채워서 앉은 거다. 거기에 이제 5명씩 앉는 거지. 5x-8, 5x-8이고 여기가 5x-8명이고 그 다음 얘는 1명부터 이제 5명까지 앉아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 학생 수는 5x-8 더하기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x-8 더하기 왜 이러니 5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역시 여러 번 좀 복습을 해보셔야 돼. 혼자서. 어쨌든 요걸 이제 푸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걸 한번 풀어보시고요. 내가 그럼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 의자가 만약에 6개 남았어요. 6개. 6개. 전체 의자 개수를 X개라고 놓은 거야? 자, 그럼 확실하게 꽉 채워서 앉은 의자는 몇 개야? 전체가 X개예요. 일단 의자가 6개가 남은 거야. 확실하게 꽉 채워서 앉은 의자는 몇 개? X 빼기 7이지. X 빼기 7. 그지? 네? 6개는 확실하게 안 앉은 거 됐고 이 전에는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꽉 채워서 앉은 건 요거 전 거. X 빼기 7개는 확실하게 앉은 거. 그치? 그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 그다음에 48번. 어느 단체의 작년 회원 수는 500 미만이고 남녀 회원 수의 비가 5대 3이래요. 올해에는 같은 수의 남녀 회원이 새로 가입해서 남녀 회원 수비가 8대 5가 되었고 전체 회원 수는 500을 넘었다. 결국엔 이제 부등식을 세우란 얘긴데 올해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 수의 하역분 뭐를 미지수로 놓으면 좋을까? 결국엔 미지수를 놔야 이걸 풀 수가 있거든. 남자 횟수, 여자 횟수 각각 X, Y. XY로. 탑일수인데. 그치. 오, 좋은 센스야. 그런 걸 생각을 해야죠. 지금 어쨌든 1차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부등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고. 남녀 회원수 B가 5대 3이니까 OX 대. 그렇죠. 그죠? 남녀 회원수 B가 5대 3을 줬잖아. 그러면 B가 주어졌을 때는 한 문자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한 문자 표현. 그러면 남자를 뭐 5x, 여자를 뭐 3x 정도로 놓을 수 있겠네. 남자를 5x, 여자를 3x. 그런데 이제 작년 회원수는 500 미만이니까 5x랑 3x 더하면
500 미만이다. 뭐 이렇게 되겠네? 자, 또 하나를 또 이제 세워야겠죠, 뭔가? 올해에는 같은 수의 남녀 회원이 새로 가입해서 회원 수비가 8대 5가 되었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같은 수의 남녀 회원이 새로 가입했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같은 수니까 같은 수를 이제 뭔가로 놔야겠죠. 같은 수, 같은 수. 결국엔 500보다 크다로 놓을 거고, 그지? 그래서 이제 남자 회원, 여자 회원 해놓고 8대 5 할 건데. 그래, 그러니까 잘 봐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푼 거죠? 현실적으로 풀었어? 그 잘 생각을 해보면 나름 공감이 되나 한번 생각해봐. 결국엔 놔야 되는 미지수는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 수야 약간 조금 풀릴 가능성이 좀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나 지금 드는 생각이 그거잖아. 같은 수 뭔가 K만큼 같이 늘었네. 어, 올해 K명만큼 늘어났네. 같은 수만큼. 이렇게 하긴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거든. 뭔가 지금 이제 부등식 문제를 풀라는 거는 X 해가 딱 떨어진다라는 건데 미지수가 더 이상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긴데. 그러고 보니까 그냥 아니나 다를까 묻는 것도 새로 가입한 남녀 회원 수네. 그걸 약간 X로 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치? 될까? 이해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어, 결국엔 어쨌든 K로 넣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끌고 가봐요, 이거를. 올해 명수를 생각해보자, 올해. 자, 여기 뭐 5대 3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올해 이제 같은 수의 남녀 회원이 새로 가입했어. 그럼 남자는 이제 몇 명, 여자는 몇 명 이렇게 쓰겠지. 근데 걔가 8대 5가 됐대잖아, 8대 5가. 그 비를 또 쓰면서 걔가 500보다 크다를 써야 돼. 결국에 요거 두 개 연립방정식만 풀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X, Y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X만 딱 예쁘게 이렇게 들어가면 좋다는 거야. 딱 하나만 건드리면 되는 건데. 그냥 8X, 5X.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응? 이게 식 쓰는 걸 할 수 있어야 돼. 결국에. 아시겠니? 그 다음에 지금 몇 번 했지? 48번. 49번은 사실 이제 소금물 문제가 안 나오는데 옆 노파심에 그냥 풀어드리는 거예요. 노파심에. 여러분 소금물 그 공식 외우고 있어? 외우고 있어? 거속시는 알고 있지? 거속시. 거속시랑 똑같아. 소농소야? 이거 들어봤니 얘들아? 들어봤어? 소농소? 소농소야 소농소? 자 그러면 뭐 농도고 소소 두 개 있는데 둘 중 하나는 소금의 양이고 둘 중 하나는 소금 물이거든. 이것도 맨날 헷갈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글자 적은 거고 밑에 있는 게 글자 많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고 아니면 물이 더 무거우니까 물이 밑에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이제 선홍소는 거석시랑 이제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하는 건데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뭐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겠죠. 곱했을 때는 이제 100으로 나눠주는 처리를 꼭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뭐 농도는 소금 물분의 소금의 양 이렇게 나눠서 구하겠죠. 나눴을 때는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나눴을 때. 곱했을 때는 나누기 100, 곱했을 때 나눴을 땐 곱하기 100. 이해되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 농도가 30%인 소금물 300g. 자, 일단은 뭐 소금량부터 구해놓자.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네. 2개 곱하면 9,000이죠. 9,000. 그래서 얘를 곱했을 때는 100으로 나눈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금량이 90g이에요. 90g. 그래서 그리고 저는 뭐 소금물 문제를 풀 때는 요 그림을 그리긴 해요. 비커 그림을. 30% 농도는 보통 여기 밑에 쓰고 30%짜리 소금물 300g에 소금 90g 들어있다. 가비커에. 그다음에 나비커는 농도가 10%짜리 소금물을 섞었대. 그래서 15% 이하, 18% 이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10%인 소금물의 양의 범위네? 그럼 쟤를 X로 놔주면 좋지 않겠니? 그죠? 소금물을 Xg이라고 놔볼게. 그 다음에 농도가 지금 10%죠? 그러면 농도 10%, 소금물량 Xg. 자, 그럼 소금의 양은 곱한 다음에 곱했을 때는 100으로 나누기로 했지? 그럼 10X를 100으로 나누면 소금량은 10분의 Xg이 된다는 거야. 10분의 Xg. 괜찮겠지? 요거를 여기다 이제 섞는데요. 자, 섞는 거에 포인트가 있어요. 섞는 거. 섞기. 어? 섞기. 증발하기. 물 더 넣기. 맨날 이렇잖아?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건 뭘까? 절대 변하지 않는 건 소금의 양이에요. 소금의 양. 아시겠죠? 소금의 양. 선생님, 섞을 때는 소금의 양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2개 소금의 양이 합쳐져도 변하진 않는다. 이해되겠지? 물을 증발시켜도 소금의 양은 안 변하는 거야. 물을 더 넣어도 소금은 안 변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소금의 양 입장에서 좀 보시면 돼. 자, 그럼 섞었대요. 섞어. 소금 양은 90 더하기 10분의 X 되겠지? 그 다음에 소금 물 양은 그냥 300 더하기 X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 그랬을 때 걔의 농도가 15 이상 18 이하래요. 농도는 소금 물분의 소금이네. 소금 물분의 소금. 소금 물 분의 소금. 근데 나눴을 때는 곱하기 100을 하라 했죠? 요게 이제 15 이상 18 이하다. 요거를 이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건 조금 생소하거든? 분모에도 지금 미지수가 들어가 있죠? 그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양변에 300 더하기 x를 곱하세요. 300 더하기 x. 이렇게. 그러면 A, B, C 꼴인 부등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왜 곱해도 되죠? 300 더하기 x라는 게 지금 소금물 양이잖아. 0보다 크기 때문에 0도 아닐 뿐더러 0보다 크기 때문에 곱해도 분모에 안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뭐 제가 설명은 해드렸지만 뭐 나올 가능성은 뭐 없다고 보시면 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야. 뭐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안 들으면. 자, 852번. 지금부터 이제 절대값이 들어갔죠. 절대값 들어간 거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무조건. 아시겠죠? 아까 내가 출제 원리를 알려드렸지. 낼 수밖에 없는 테마라는 거야. 일단은 우리 요걸 좀 외워야 돼. 얘 해는요. 이렇게 되고 얘 해는 이렇게 돼. 이렇게. 알겠지?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러면 x는 벌어져 있을 땐 해도 벌어지면 돼요. 작은 나처럼 읽는 거야. 나처럼 이 피그노트도 그대로 적어놨어.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이래?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벌어졌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지금 해가 부등호가 조여졌죠. 절대값 x를 압박하고 있지. 그때는 해도 조이면 돼. 작은 것부터 큰 거. 괜찮겠니? 이해되시겠지? 자, 그러면 얘를 그렇게 풀으란 얘기야. x-a는 지금 해가 조여졌죠? 마이너스 7부터 7까지로 그냥 조이시면 끝난다. 양변에 a 더하시죠.
해가 요렇게 되겠네. 요거 만족하는 정수 x의 최소값이 10이래. 그럼 이게 아까 다시 그 문제로 바뀌는 거야. 무슨 문제? 경계값 찾기 같아도 되는지 체크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무언가 지금 멘트가 생겼잖니. 요거 만족하는 정수의 최소값이 10이란 건 여기가 10이란 거네, 여기가. 그치? 그 또 경계값이 누구예요? 9인 거 되겠어? 9인 거? 그지? 그럼 경계값을 찾았네? 이렇게 되래. 그 다음은 두 번째로 같아도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럼 A-7이 9랑 같아도 여전히 최소값이 10이니? 9랑 같아도. 그죠? 빵 뜨니까 9랑 같아도 여전히 최소값은 10이지. 여기 만족하는 거. 같아도 되는 거야. 10이랑 같아 버리면 10은 이제 안 들어가니까 최소값이 11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10이랑은 같아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요게 답이더라고. 알겠죠? 그지? 이렇게 푸시. 854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벌어졌지. 그러면 벌리셈. 작은 것보다 작고, 그리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요. 3-b, 3-b. 나눠요. 나눌 땐 좀 조심 좀 하셔야지. A가 지금 음수네, 음수. 음수니까 나눌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시고, 얘도 바뀌시고.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여기까지는 대충? 근데 얘 해가 저렇대. 뭐 갖다 놓고 풀면 되잖아. 얘가 누구겠어? 얘가 4겠고요. 얘가 1이겠네. 그러면 3-b는 양변 a 곱하면 4a고 3-b는 어머머 얘 왜 이래? 왜 두 개가 같아? 맞아 맞아? 나 어딘가 지금 그냥 여기 왜 플러스인데 왜 이렇게 됐니?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3-b가 그냥 a. 그러면 이러면 이상한데? 마이너스 3-b. 내가 뭐 잘못 본 게 있나 지금? 아, ax 더하기 3. 작은 거 작고 큰 것보다 크다. 맞고. 어머? 이상하네. 마이너스를 하나에 안 붙이실 걸. 어디? 나 왜 이러니? 여기가 플러스 b인데 왜 마이너스로 했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개 풀면 되겠죠? 다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가 4a. 그리고 마이너스 3 더하기 b가 a다. 이거 연립하시면 된다.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엔 요 절대값 들어간 부등식 조여졌을 땐 조이고, 벌어졌을 땐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고, 그것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야. 올여기까지죠. 이거 좀 애매해서. 내일 수업 오기까지 매일차 부등식 지금 오늘 수업한 데까지 좀 풀어. 알겠니?